이제까지 많은 전문가분들하고 질문과 상담을 해주셨는데 궁금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개원 전부터 논문 자문을 많은 원장님들이 받으시나요? 예전보다 훨씬 노무 자문에 대한 수요가 많아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개원 전부터 조금 늦는다 하더라도 리허설 할 때부터 노무 자문을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노무 자문과 세무기장이랑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원장님들이 그 모든 직원과 관련된 것들을 세무사님들한테 사실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급여 계산도 근로계약서도 취업규칙도 가끔씩 세무사님들이 통해서 이렇게 작성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세무는 말 그대로 세무, 돈과 관련된 부분이고 노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직원과 관련된 모든 것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해서 직원의 근로계약서나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노무법인에 의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병의원을 전문 분야로 삼으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저도 벌써 노무사 지금 한지 한 10년 정도 좀 넘어가는 것 어머, 같은데요. 그런가요? 네. 좀 앳돼 보이죠? 벌써 한 10년 정도 넘어가는데 사실은 우리 병의원을 전문적으로 한 거는 이제 한 6년 좀 넘어가는 것 같고요. 이전에는 많은 업종의 사장님들 자문과 교육 컨설팅도 많이 했지만 우리 원장님 이 병의원이라고 하는 어떤 특수한 구조랄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어떤 부분들이 매력적이셨어요? 원장님을 안다는 것 자체가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많은 원장님들을 이렇게 찾아뵙다 보니까 가끔씩 약간 좀 퀭해 보이면 어떤 주사를 놔주시기도 하고 네. 네, 그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아, 예, 그러셨어요? 저도 가끔 받을 때가 있습니다. 네, 특히 수액주사 참 많이 놔주시는 것 같아요. 감기 걸릴 때. 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노무자문 하시면서 보람이 되거나 아니면 정말 너무 힘들다 이럴 때 있으세요? 우리 이제 병원 원장님들의 사실은 어떤 성격이라든가 운영하는 방식이 너무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세세히 맞춰서 정말 해드리고 싶은데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좀 속상하고요. 그렇지만 원장님께서 정말 노무자문 너무 잘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실 땐 정말 보람이 되더라고요.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개원을 하면 개원하기 전에 노무적으로 준비할 사항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앞서서 우리 소장님 그리고 세무사님 회계사님도 많은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노무 파트 역시 개원 전에 꼭 준비하시면 좋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원장님들이 예전에 근무했던 그런 그 병원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그대로 가져와서 쓰시는 경우 많이 있는데요. 사실 원장님이 개원하시는 그 병원은 원장님의 스타일에 맞춰서 다시 바뀌어야 되거든요. 해서 개원 전부터 우리 직원들의 근무 시간은 어떻게 할지, 근무 요일이나 연차 휴가라든가 급여 체계는 어떻게 할지를 미리미리 하나씩 체크 포인트가 있는데요. 하나씩 결정하시도록 그렇게 좀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 거 다 일일이 보시는 게 맞겠네요. 예, 네, 아무래도 디테일하게 정하면 정할수록 훨씬 더 직원들과 얘기하기도 쉽고 직원을 채용할 때도 좋거든요. 개원하기 전에 어떤 사건 같은 것들을 경험하시기도 하나요? 원장님들께서? 그러니까 이제 개원을 막 하는 시점이거나 개원을 하지도 않았는데 사건이 발생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리허설 할 때에도 발생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면 리허설 일주일 기간 동안에 근무를 하기로 했는데 인원을 다 세팅해놨는데 갑작스럽게 나타나지 않는 직원이 있거나 아니면 정식 개원 전에 근로계약을 다 체결하고 일을 하기로 했는데 리허설 동안 좀 맞춰보니까 서로 맞지가 않는 거죠. 이때 직원을 쉽게 해고할 수 있는지 정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실제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하루 근무하고 안 나온 직원한테 임금을 안 줬다가 임금 체불로 진정이 들어오는 사례들도 되게 많아요. 있을 수 있겠네요. 정말로.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뭐 그런
이슈들이 있었나요? 어떤 게 기억에 남으세요? 특히 우리 그 개원하시는 원장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가장 빈번도가 많은 그 분쟁이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위반입니다. 해서 리허설 기간이나 아직 정식 채용 전에 뭐 수습직이다라고 해서 계약서를 안 쓰시게 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 요즘에는 하루만 일하고 안 나오고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위반으로 100만 원에서 300만 원 합의를 보는 그런 사례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그런 사례가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어서 개원 전에 한 달 정도 일하는데 한 달 동안은 신고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해달라라고 해서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그러면 그렇게 하자라고 많이들 하시는데 이거는 실제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현금으로 받는다 하더라도 실제 근무했는지에 대해서 가령 CCTV라든가 여러 가지 뭐 카드 내역이나 핸드폰 GPS까지 확인을 해서 실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개시 시점을 꼭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 직원을 채용하셨다라고 하면 실업급여를 도와주기 위해서 절대 현금으로 주시거나 나중에 신고하시면 안 돼요. 아,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요즘은 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그 사건이 굉장히 커져서 이 두 명이 같이 공모했다고 보기 때문에 검찰에 기소되는 원장님도 가끔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만큼은 꼭 원장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개원 전에 우리 원장님들께 정말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요. 개원 전부터 근로조건을 세팅하고 처음 일을 할 때부터 근로계약서는 지급한다. 네, 그리고 일을 개시한다라고 하면 정식으로 4대 보험 신고하고 현금 주고 이 실업급여를 도와주는 일은 없어야겠다. 네, 이것만큼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오늘의 마지막 메시지신가요? 네네. 재밌는 에피소드 있으면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네, 이런 그 한번 고민이 되실 사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직원이 입사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갑자기 결혼을 해서 결혼휴가를 2주를 청구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원장님은 2주 휴가를 보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시는데요. 일단 법적으로는 1개월 개근 시 하나씩 연차휴가가 생기기 때문에 하루밖에 못 쉬는 거죠. 그런데 만약 직원한테 연차휴가가 하루밖에 없으니까 결혼휴가는 못 가라고 얘기한다면 직원이 안 나온단 말이죠. 결혼휴가 갔다 와서 영영 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만둘 가능성도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그 여러 가지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너무 법적인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직원을 정말 같이 오래 갈 직원이라고 하면 저희한테 상담을 받아서 잘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무사가 참 많이 필요한데 사실 노무가 필요한지 모르는 경우가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거 노무사한테 맡기세요. 정기적으로 맡기시면 되게 편하세요라고 말씀드린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노무뿐만 아니라 세무 그리고 자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런 전문가분들이 팀으로 같이 협심해서 원장님을 도와주는 그런 그 팀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힘을 받고요. 네, 앞으로도 이런 그 깊이 있는 노무 상담 계속 이어나가 볼게요. 오히려 제가 궁금했던 걸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원장님들께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노무에 대해서 전문가한테 맡기시는 또는 자문하시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